자, 102페이지 전세권. 자, 용의물권 이제 지상권, 지역권 보셨을 거고요. 각각 한 문제, 전세권도 한 문제 나오는데 전세권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용의물권은 또 이제 물권법 자체가 조금 좀 외울 게 좀 많아요. 이렇게 뭐 이게 계약법이나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권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 비슷하게 들어가지만 법적으로는 그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 잡으시고, 자, 전세권의 의의를 보시니까 일단 전세권이란 뭐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줘야 되겠죠. 뭐 전세금 지급이 이제 필수 요소가 되고요. 그러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서 사용수익하며, 거기까지 자르시고 사용수익하며, 자, 보통 용의물권은 여기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금을 준단 말이죠. 그럼 전세기간이 끝나면 나갈 때 전세금 받아 나가야 되겠죠. 그럼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채권이 발생돼요. 그래서 그 전세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뒤에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 받을 권리. 그러니까 전세권은 이제 성격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괄호 2번인데 법적 성질 및 전세권의 객체 그렇게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중심으로 보세요. 자, 전세권은 일단 체크해 봅니다. 용익물권적 성격하고요. 용익물권적 성격. 그 다음에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 다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의의를 읽어보니까 제가 자르란 곳, 자, 자르란 그 문장 앞쪽이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며 이게 용이익물권이라는 얘기죠. 예. 그 뒤에 이제 뒤에 문장이 전세금의 우선 변제 받을 권리, 그게 담보물권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전세권이고, 자, 그 다음 계속 읽으시면 그래서 상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세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그 빌린 부동산 돌려줘야 되겠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두 가지 성격 중에서 용익물권적 권능, 권능은 이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자,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다만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전세권 설정자 부동산 소유자가 전세금을 안 준다. 자, 그러면은 전세권 중에서 용익물권적 성질은 끝났지만 담보물권적 성질은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 반환 시까지 그 전세권 등기 효력은 존속한다. 자, 그 부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 중심으로 얘기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3번은 뭐 읽으시면 됩니다. 뭐 용익물권은 특히 3번 부동산을 사용하는 거니까 토지든 건물이든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잡으시고. 자, 2번 들어가죠. 그럼 전세권의 취득 그랬는데 뭐 전세권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권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밖에 있는 전세제도를 이제 우리나라 민법을 만들면서 전세권이라는 권리로 만들었는데, 자, 토지든 건물이든 일단 다 목적이 되죠. 그럼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전세권자 입장이 되보시면 돼요. 자, 그냥 할 게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야 되겠죠. 기본이. 그 다음에 물건이니까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등기를 해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전세권에 이제 독특한 것이 나오는데 보통은 뭐 지상권이나 지역권 같은 경우는 계약하고 등기를 하면 권리가 발생되지만 전세권은 반드시 뭘 줘야 되냐면 전세금을 줘야 돼요. 전세금. 전세금 뭐 2억이든 얼마든. 그래야 이제 지금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세권이란 권리가 성립돼서 여러분이 전세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럼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계약하고 등기하고 전세금 지급.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권 계약은 할 얘기가 없죠. 전세금 지급부터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전세권 취득은 동그라미 1번 가볍게 보시고요. 계약하고 전세금 주고 등기까지 하면 된다. 그 중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전세금 지급인데, 자, 요 부분 아주 장난 많이 치죠.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예요. 지상권에서 치료는 성립 요소 아니죠. 그거 구별하면서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반드시 전세금을 줘야 되는데 그 전세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그거 조심해서 보시면 돼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 대신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2억을 전세 계약하면서 약정을 했다.
그럼 보통은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한테 줘야 되지만 반드시 이렇게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2억 주었다가 나중에 끝나면 받을 돈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만일에 의뢰한 사람이 갑한테 2억 받을 채권이 있다면, 자, 전세계약하면서 전세금을 2억으로 약정했으면 어차피 받을 돈이니까 그 전에 받을 2억 채권을 전세금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 계약에서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이제 등기와 관련된 얘기인데, 그럼 전세권 등기까지 해줘야 되는데, 전세권 등기는 당연히 계약 당사자가 들어가줘야 돼요. 계약 당사자인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청 들어가줘야 되는데, 원칙이 그런데 전세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 명의로도 등기할 수는 있다. 제가 항상 여기서 이제 하나의 공식처럼 들어가면 되죠. 제3자 명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 등기법에서도 계약의 당사자가, 즉 등기의 당사자가 돼줘야 되니까 이 사람이 그대로 전세권자로서 등기가 돼줘야 되는데, 전세계약은 의리하고 전세권 등기는 병의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무효인데 이렇게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예외가 있는데, 그러려면은 세 사람 간에 그렇게 하기로 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 문장에서 제3자 명의 등기에서 뒤에 유효 무효 나오면 앞쪽에 뭘 따지면 되냐면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따지면 돼요. 동그라미 3번은 이제 임대차 계약을 기초로 했는데 다 필요 없고, 두 번째 줄 들어가시면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에, 자, 합의가 보이죠. 합의에 따라. 그 다음 뒤에 제3자 명의로 경유된 전세권 등기. 자, 제3자 명의로 무슨 등기 나왔어요. 근데 그 앞에 합의가 보여. 그럼 결론은 유효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제3자 명의 등기가 보이는데 앞에 합의가 안 보여. 그럼 뒤는 무효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자, 그런 게 이제 뒤쪽에도 이제 나오는데, 특히 이제 담보물건이 그런 게 많아요.